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양띠의 2022년도 운세를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은 이민년이 됐죠. 호랑이띠가 펼쳐질 텐데요. 양띠의 운세를 간단히 그 12달 들어오는 그런 운세 위주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계획을 세우신다든지 기타 다양한 이유로 또 내년도 운세가 좀 미리 필요하신 그런 분들이 또 계시다면 그런 분들에게 또 이런 정보가 작게라도 도움이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좀 헷갈리지 않도록 저는 모두 그 양력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2월 1일이 설날이 되니까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2022년의 1월 달의 그 운세는 음력으로는 2021년의 또 마지막 달의 운세이기는 하지만요. 여러분들은 양력으로 호랑이띠의 그 시작의 운세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력 1월 달의 운세는 귀인의 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귀인이 도움을 주는 그런 운세인데요. 한 해 시작이 이렇게 귀인의 운으로 문을 열었다는 것은 2022년 한 해 동안 펼쳐지게 될 그 운세의 가늠자 역할을 한다고 보셔야 되겠죠. 귀인이 도움을 주게 되면 결국 운세 전개는 탄력이 붙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영상을 91년도 신미생, 79년 기미생, 67년 정미생, 55년 을미생, 43년 개미생 여러분들이 주로 들어주실 텐데요. 오늘 설명드릴 2022년의 운세 예측은 모든 생년의 양띠분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이 되는 그런 운세니까요. 모든 양띠분들은 자신의 운세로 또 생각을 하시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귀인의 출현과는 좀 별개로요. 1월부터 그 아주 분주해지는 그런 운세가 예상이 됩니다. 분주해지고 또 바빠지기 시작한다는 것은 결국 새로운 일들이 전개가 된다든지 또 새로운 계획과 또 새로운 어떤 변동이 함께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1월은 그 한 해 운세 전개에서 가장 중요한 재물복의 증가를 위해서 또 미리 준비하고 씨를 뿌리듯이 그 파종의 마음으로 임하면 아주 좋을 텐데요. 그 운세의 여건을 좀 살펴보면 귀인이 도움을 주기 때문에 또 제대로 아주 잘 갖추어진 그런 운세의 환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력 2월의 운세는 고진감래의 전화유복의 운세입니다. 그동안 고생하면서 지키고 또 관리하고 또 유지해왔던 그런 일들에서 바로 청신호가 감지되는 그런 운세입니다. 끝이 안 보이던 그동안 좀 낙담과 실망을 안겨주던 그런 일들이 극적으로 이런 시기에 기사회생하듯 희망의 싹이 보이는 거죠. 운세가 그렇다는 이야기인데요. 주위에서 좀 걱정의 눈빛으로 나를 보던 그런 사람들이 이 시기에는 그 부러움의 시선으로 또 나를 바라보는 거죠. 또 내가 하는 일에 좀 비관적으로 보던 그런 사람들이 그들의 어떤 불안한 시선들이 바뀌는 거죠. 또 주위로부터 좀 하나둘씩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 그런 운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던 그런 일들이 이런 시기에는 반전이 되면서 치유를 받게 되는 그런 운세로 펼쳐지는 거죠. 사업하시는 분들 같으면 그동안 좀 답이 안 보이던 좀 앞길에 대한 그런 방향성이 이런 시기부터는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반전된 그런 운세의 그 바탕에는 사업의 어떤 성과나 또 매출의 성과가 좀 뚜렷이 그 회복이 되고 또 나아지는 그런 변화된 환경이 또 자리하고 있고요. 또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그동안 체결이 안 돼서 좀 마음고생을 주던 그런 부동산이 있다면 이런 운세에서는 좀 숨통이 트여지듯이 반전이 되는 거죠. 매기가 다시 붙으면서 거래가 좀 활성화되고 또 거래가 활성화되다 보면 당연히 또 체결 운수는 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운세의 어떤 상승운이 아주 강하게 또 반전으로 바뀌는 이런 상황에서는 몸과 마음이 동시에 또 바빠지는 건 당연하고요. 그래서 일에서뿐만 아니라 그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좀 삐그덕거리고 그전에는 좀 화합이 되지 못했던 그런 인간관계가 또 이런 시기에는 좀 소리가 나지 않는 그런 인간관계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반전이 되는 그런 운세를 말하는데요. 관계가 좀 회복이 되는 거죠. 그전 같으면 구설이 야기될 그런 상황들도 이런 운세에서는 나를 도와주는 그런 운세로 바뀌게 되는 거죠. 주위에서 나를 모함하고 또 고립시키려고 했던 그런 인간관계가 있었다면 이제는 이런 시기에는 그런 불협화음이 해소가 되는 거죠. 또 인간관계에서도 결국 본래의 상태로 좀 복원되는 그런 운세를 이 운세는 또 의미한다고 보셔야 되겠죠. 일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운세로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양띠에게 그 3월달 운도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1년 12달 운 가운데 가장 크고 또 가장 강하다고 하는 이 철록의 문서운이 들어오는데요.
그 문서운 중에서도 가장 으뜸에 또 가장 그 상위의 문서운이 바로 이 철록의 문서운인데요. 이 철록의 문서운은 그 음양오행에 가장 그 바람직한 그런 균형과 또 작용이 미치는 또 최고의 문서운으로 보시면 됩니다. 양력 3월은 그 이민년 개묘월이 되는데요. 천간의 이 개라고 하는 것은 오행이 물입니다. 또 지지에서 이 개묘의 묘라고 하는 것은 오행이 목이 되는데요. 나무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물과 나무가 만났다면 이건 뭐 아주 좋은 상생관계를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그 나무의 성장은 그 물을 만났을 때 제일 좋은 거니까요. 이건 제대로 좀 힘차게 그 나무가 좀 뻗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오행의 구비를 제대로 갖춘 그런 형국을 보여주는데요. 여기에서 또 끝이 아니죠. 양띠는 그 지지의 오행이 토입니다. 즉 흙인데요. 이 흙에게 물은 좀 과할 때는 서로 상극이라 좋지 않지만은 이 3월 달에 그 흙에게는 그 물이라고 한다면 그 자체로 아주 최고의 그 천군 만마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3월의 시기라는 것은 결국 한 해 그 농사의 그 준비를 위해서 그 흙에게는 아주 꼭 필요하게 있어줘야만 되는 것이 바로 물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됐을 때 결국 이 오행 토가 갖고 있는 이 본래의 기능이 아주 유감없이 발휘되고 또 푸석푸석한 그런 흙이 아닌 만물의 그 싹을 틔워낼 그런 찰진 흙이 되는 건데요. 즉 오행의 어떤 작용에서 좀 살펴본다면 아주 왕성하고 또 아주 힘있는 그런 운기작용을 우리가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이유로 3월달 개묘월은 그 지지의 오행을 토로 가지고 있는 이 양띠에겐 이 철록이라고 하는 하늘이 내려준 그런 복록으로서의 그 문서운이 아주 강하게 또 운세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양띠 여러분들에겐 한 해의 그 상반기에 이렇게 일찍 또 문서운이 전개가 됨으로써 그 남은 달 운세에서도 결국 이 여파가 긍정적인 그런 신호로 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문서운이니까요. 당연히 그 부동산 관련해서 부동산의 어떤 취득이나 변동 또 이사운도 모두 이 운 속에 들어있고요. 또 장사나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큰 또 문서라고 한다면 결국 매출의 신장세일 텐데요. 이런 운세의 그 시기에는 당연히 또 매출이 크게 좋아지고 또 사업의 수익성도 동시에 또 함께 좋아지는 그런 시기로 보시면 됩니다. 문서운이 아주 일찍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데는 좀 주의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것도 물론 있겠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운세가 바로 문서운 다음에 들어오는 4월달 운세입니다. 가을서리 같은 구설운이 4월에 들어오는데요. 자연의 그 일련의 순환 과정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 서리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은 비로소 동결이 시작되는, 즉 겨울이 멀지 않음을 예고하는 아주 냉랭함을 뜻하는데요. 운세에서는 그 인간미 없는 모진 구설을 암시합니다. 가을의 그 낮 시간은 여름과 크게 다르지 않을 만큼 햇살도 아주 뜨거운데요. 그 습함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청명함으로 대처가 돼서 우리가 그 덥다고 느끼지 않는 것이지 그 햇살의 그 뜨거움만큼은 크게 그 여름과 다르지 않는 건데요. 그런데 언제 그랬었나 싶게 또 밤이 되면 밤에는 그 서리가 내리기도 하거든요. 이것을 그 운세에서는 급한 변덕으로 표현을 합니다. 요약을 해보면 결국 양띠 운세 전개가 그 한 해 상반기 시작에서 일찍 그 개화되듯 아주 운세가 아주 활발하게 펼쳐지니까요. 자연히 그 시기나 질투 또 변덕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그 인간관계의 그 구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가을서리처럼 좀 변덕이 심하거나 또 언행에서 그런 비슷한 성품이 느껴지는 그런 인간관계가 있다면 적당히 또 인간적인 거리두기를 하면 아주 좋겠죠. 양띠 운세가 그 사람 때문에 불필요하게 그 운세를 뺏기거나 또 정체되지 않도록 미리 좀 주의하라고 하는 그런 운세니까요. 또 이런 운세를 좀 우리가 미리 알고 또 방어적인 그런 운세 전략으로 임한다면 또 가장 좋은 또 운세 전략이 되는 거죠. 양력 5월달 운세는 만개한 장미화원의 운세인데요. 이 운세는 말 그대로 장미화원의 꽃이 만개한 아주 대기란 운세를 뜻합니다. 꽃 화자가 등장하면 운세에서는 거의 그 사람 관계에서 생기는 그런 경사운과 또 이성운을 뜻하는데요. 1년 12달 가운데 가장 이성운과 또 애정운이 좋은 달로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혼이나 싱글이신 분은 이성을 만난다든지 또 이성을 소개받는다든지 또 이성으로부터 프로포즈를 받게 되는 그런 운세이고요. 또 동시에 꼭 이성관계가 아니더라도 동성보다는 또 이런 달에는 이성에게서 주로 그 친절과 도움 또 관심, 지원을 받게 되는 그런 운세로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폭넓게 그 사람 때문에 생기는 기분 좋은 일이 생기는 그런 운세인데요. 출가한 자녀를 둔 경우라면 자녀들로부터 듣게 되는 그런 이세 소식도 이런 운세에서는 기대해 볼 수 있고요. 또 연애의 시기에 있는 그런 분들은 관계가 좀 한 단계 더 진지하게 발전되는 것도 이 운 속에 들어 있습니다. 분가한다든지 또 신혼집이 더 평수를 넓혀서 이사를 가게 된다든지 또 청약에 당첨이 된다든지 또 집안에 그 새로운 식구가 는다든지 또 오래전에 좀 소식이 끊겼던 친하게 지냈던 그런 동창에게서 좀 뜻하지 않게 어느 날 다시 연락이 온다든지 또 사업하시는 분이나 또 장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입으로 들어온 그런 새로운 직원이 그 일에 적응을 잘해서 성과를 내줌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직원 때문에 내 일이 더 탄력을 받고 더 도움을 받는다든지 지금 설명드린 이런 일들이 이 운세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투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군가가 좀 지나가듯이 나에게 좀 힌트가 될 그런 정보를 주었는데 그것을 토대로 내가 그 투자 전략을 세운 것이 적중이 돼서 크게 내가 그 수익을 거두게 되는 그런 운세인데요. 어떤 그 동기 부분에 지금처럼 반드시 그 사람이 우호적으로 내 운세에 좀 영향을 일정 부분 미친다는 것이 바로 이 운세의 특징입니다. 직장인도 마찬가지죠. 나를 인정해주고 또 내 존재감을 좀 업시켜주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 일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는 이성이 귀인처럼 나에게 덕을 비춰준다는 거죠. 이런 경우 그 직장 상사가 동성보다는 또 이성이라면 더 그 가능성이 아주 높게 이 운세가 펼쳐지겠죠. 양력 6월의 운세는 그 성 안에 쌓인 재물 운세인데요. 이 단단하고 또 안정감 있게 지키고 또 관리하는 그런 재물운을 뜻합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외부의 적들의 그 침입을 막아주는 그런 장치로 또 존재를 하는데요. 이 운세에서는 그 물 셀 틈 없이 그 차곡차곡 쌓여진 그런 재물 운수를 뜻합니다. 돈 운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또 왕성하게 들어와도 또 허망하게 또 나가는 구석이 있으면 정말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손실되는 게 바로 돈이기도 한데요. 뭘 좀 써보고 돈이 나가면 좀 허탈한 것은 덜 할 텐데요. 또 우리가 좀 살다 보면 또 써보지도 못하고 돈이 좀 쭉쭉 빠지면 정말 돈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힘도 아주 쭉 빠질 텐데요. 그런데 이 양띠 운수에서처럼 이 6월에 펼쳐지는 이런 재물 운수는 그 성 안에 쌓인 그런 재물 운수이기 때문에 그 손실될 염려가 없는 제대로 좀 실속 있게 재물이 좀 증식이 되는 그런 재물 운수를 뜻합니다. 낭비가 없는 그런 재물복을 말하는 건데요. 67년 정미생과 또 55년 을미생은 이 형제지간에 또 가까운 또 혈연관계에서 그 나의 재물복을 좀 탄력 있게 그리고 탄력받게 지원해줄 그런 계기가 찾아오는 그런 운세로 보시면 되고요. 또 우애가 좋은 그런 형제 자매지간에서 혹은 그전까지 계속 그 나의 지원을 받기만 하던 그런 상대방이 나에게 고마움으로 또 표현을 하게 되는 그래서 한턱을 크게 그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운세로 보시면 됩니다. 43년 개미생은 그 아랫사람 또 슬아 자녀로 인해서 나를 좀 크게 그 도와주는 그런 운세가 또 예상이 되고요. 그것이 그 재물 쪽으로 더 쌓이게 되는 그런 결과를 준다는 것이죠. 또 91년 신미생 같은 경우는 하는 일에서 또 인정을 받고 또 성과에 대한 그런 보상으로 또 뭔가를 좀 받게 되는 그런 금전운이 예상이 되고요. 79년 김희생 같은 경우는 거의 그 묻어두다시피 한 그런 투자 대상에서 생각지 않는 큰 그 기대 이상의 그 수익이 실현되면서 결국 내 재물 곳간에 그 재물이 더 쌓여지는 그런 운세로 보시면 됩니다. 모든 생명 공통으로는 그 남들이 뺏어갈 수 없는 아주 단단하게 지키고 있는 성 안에 그 나의 재물운이 좀 쌓여가는 그런 운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양력 7월 달의 그 운세는 성박 유옥의 운세입니다. 이 성 안에 가득 쌓인 그동안 내가 그 힘들게 지키고 만들어온 나의 그 재물 운수를 호시탐탐 이 불순한 의도로 또 조사리고 있듯이 누군가 좀 지켜보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 운세에서는 이것을 그 재물의 손실을 유혹하는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는 그런 운세로 설명을 합니다. 이런 운세가 전개가 되면 양띠 여러분들은 특히 그 돈 거래는 주의하면 아주 좋은데요. 안 하면 제일 좋고요. 남이 아니라 형제자매 간에 또 급하게 융통을 해줘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지금 설명드리는 이 달의 운세가 양띠라서 그러니까요. 이 배우자가 양띠가 아닌 또 다른 띠라면
이런 경우에는 내 명의로 돈거래나 또 돈에 어떤 송금을 하지 말고 양띠가 아닌 배우자 명의로 또 대신 송금을 하게 되면 또 차선의 방법은 될 수 있겠죠. 이 경우엔 제일 좋은 것은 이 시기를 좀 피해서 하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양띠 여러분들은 꼭 그 7월달 운세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죠. 이 성박 그 유혹의 운세 잘 기억해 두셨다가 이 돈거래는 이 시기를 가급적 피해서 하시면 좋다는 것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돈을 좀 잘 지켜야 하는 그 이유를 그 다음 들어오는 운세가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양띠에게 이 8월달 운세가 바로 1년 12달 가운데 가장 큰 금전 운 또 목돈 운이 들어옵니다. 앞선 달의 운세가 금전 지출의 그 유혹의 운세였기 때문에 잘 지켜진 그런 상태에서 이런 운세가 또 펼쳐진다면 제일 좋은 거죠. 왜 가장 강한 금전운이 될 수밖에 없는 건지 한번 살펴보죠. 이 운세는 그 복토에 아주 왕성한 목돈 운을 의미합니다. 가장 강하고 또 가장 크고 또 가장 왕성한 재물운을 뜻하는데요. 이민년 무신월이 되는데요. 이 8월에 들어오는 이 달 운세에서 이 무신이라고 했을 때 이 천간의 무는 흙이 됩니다. 오행이 토라는 이야기죠. 지지의 그 무신에서 그 신에 해당되는 이 지지의 오행은 양금, 즉 양기운의 보석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그 양띠는 지지의 오행이 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토가 토를 만난 그런 형국이 조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결국 복토 효과라고 하는, 즉 만나기 이전보다 그 시너지 효과가 더 강하게 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오행 그 토의 기운이 더 강하게 또 운세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는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결국 1년 12달 운 가운데 가장 그 돈의 융통과 또 회전, 또 돈의 운, 또 자금의 그 순환, 또 목돈의 그 변동운이 가장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세 작용이 된다는 거죠. 상반기 그 3월에 포진되어 있는 문서운, 그리고 지금 그 8월에 전개될 이런 왕성한 복토의 그 목돈 운까지 그 양띠의 2022년도 운세는 물론 그 중간중간 또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 그런 운세도 들어있지만은 그 내용으로만 좀 살펴본다면 아주 실속 있게 그 문서와 또 목돈 쪽으로 아주 대기란 그런 운세 전개가 예상이 되죠.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가장 또 투자 수익이 높은 달이 8월 달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이 목돈 운은 추석이 들어있는 9월까지 2달 동안 계속 이어지는데요. 오행상 그 9월이면 기우월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기우월의 그 천간인 그 기우라고 했을 때 그 기라는 것은 오행이 또 토가 되고요. 또 오행이 토라고 한다면 그것은 재성, 즉 재물운수를 또 동시에 의미하기도 합니다. 추석이 지나고 또 10월이 되면 그 운세는 새로운 운세로 전개가 됩니다. 서산 낙조의 귀인운이 펼쳐지는데요. 10월이면 그 경술월이 들어옵니다. 11월은 그 신해월이 들어오는데요. 이 천간이 모두 그 오행 금으로 들어오는 그런 형국인데요. 이 재물창고에 금이 차고 넘치는 아주 길한 운세를 의미합니다. 그 중심에는 그 귀인의 도움이 바탕이 되어 있고요. 또 재물운이면서 동시에 또 이런 까닭에 그 귀인의 운이 동시에 되는 그런 운세로 보셔야 되겠죠. 운세에서는 그 항상 설명을 할 때 그 귀인의 운세는 그 나의 자력에 의한 그런 운이라기보다는 외부의 도움, 또 외부의 조력이 그 중심이기 때문에 그 운세의 개척의 그 주체가 그 내가 아닌 제3자, 귀인, 또 외부의 조력으로 파악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좋은 게 있는데요. 그 운세 전개가 아주 강한 탄력으로 나타난다는 점이죠. 귀인의 작용이 그 운세 작용에 개입이 되면 항상 또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보면 내 힘으로는 100을 벌 수 있는 그런 운세라면 이렇게 귀인의 운까지 작용하게 됐을 때는 100을 버는 것이 아니고 200, 300, 400 이런 식으로 아주 탄력이 크게 붙는다는 거죠. 외부의 작용으로 얻어지는 재물운수와 또 외부의 귀인의 작용이 나를 도와주는 그런 운세 작용이기 때문에 이 횡재수도 크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운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해 양력 12월 끝달의 운세는 적재적소 개수의 운세입니다. 아름다운 계곡에 물이 흐르는 그런 운세인데요. 정체되거나 또 고여있는 그런 물이 아닌 방향성을 가지고 확고하게 흐르는 아주 맑은 시냇물을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민년 임자월이 되는데요. 이 천간에 들어오는 임자라고 했을 때 이 천간 임이 바로 물입니다. 그리고 양띠의 운세가 그 한 해 마지막 달 그 운세에서도 결국 막히지 않고 이렇게 흘러가는 걸 암시하는 그런 운세로 보시면 되고요. 또 다양한 운세 작용들이 있을 텐데요. 그것이 그 귀인이건 문서이건 재물이건 그 각자의 운세 작용들이 그 서로 균형 속에서 그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색깔과 또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거죠.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득세하는 그런 운세라기보다는
조화라고 하는 그런 운세가 펼쳐지는 것이 바로 이 적재적소, 이 개수의 운세입니다.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서 스스로의 어떤 존재감과 또 빛을 낸다는 그런 운세인데요. 마무리가 이런 운세로 또 마무리가 된다는 것은 아주 좋은 거죠. 2022년 이 양띠의 운세가 그 독선적으로 하나의 힘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금전, 귀인, 또 문서가 편중되지 않고 아주 균형 있게 그 운수에 나타날 것을 암시한다고 보셔야 되겠죠. 여러분들과 함께 그 한 해 펼쳐질 그 양띠의 운세를 좀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결국 2022년 이 양띠의 운세는 그 단지 5월에만 만개한 그런 장미화원이 아니고 그 연중 만개한 그런 꽃으로 둘러싸인 타샤의 정원 같은 그런 운세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운세 예측대로 이 영상을 들어주신 양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하늘이 내린다는 이 철록의 문서운 크게 잡으시는 그런 이민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감성 수채화 TV에서는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서민들이 자연의 기운, 운세의 기운, 또 풍수의 기운으로 우리 삶을 한 단계 끌어올려주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각종 운세 정보, 풍수 정보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중년에서 실버 세대까지 행복한 인생을 위한 자기개발과 감성 충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도 함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또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께서 실시간 무료로 또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